네, 지금 살만한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차가 사실 어제 좀 달려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 공략해도 될 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현재 구간 17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떤 점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오늘 끝나죠. 오늘 끝나고 이제 IRA 법안에서 3년 유예 발의를 해서 사실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확대가 돼서 20만 원대부터 조금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유예되는 방안, 공화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단 유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들은 좀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전 이제 박스권 상단인 20만 원대까지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고요. 일단 10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굉장히 좀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특히나 이제 SUV 쪽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는데 뭐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뭐 가이던스에서 판매량 자체는 조금 낮췄죠. 전체 판매량은 낮췄는데 그래도 좀 이제 고부가 상품들을 좀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보다도 좀 높은 부분으로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이런 효과들 그리고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조들 그리고 여전히 예비 수요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환율에 따른 이런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P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량이 Q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입 부분이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에서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품 완화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찍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뭐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수급의 연속성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계속 매도하던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매수량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단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이 CPI가 조금은 마지막 남은 좀 관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7%대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좀 시장에서는 환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대형주 위주의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조금 추가적인 수급의 기대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 16만 9,500원부터 16만 2,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박스권 상단이 20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전 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15만 5천 원 깨지 않으면 일단은 비중 조정 그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만약에 그 부분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 확대하는 구간으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현대차를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서도 소폭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뭐 중간선거 결과를 일단 사차하고라도 기대감이 있을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김지훈 대표는 어떤 종목일까요? 효성 첨단 소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은 좀 무겁지 않나요? 네. 원래 이게 87만 원까지 갔던 네. 회사인데 좀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수소 네. 관련주로만 생각하시는데 본업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난 게 효성 제일 왕 회장님이죠. 조성래 회장님이 효성 관련된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을 야금야금씩 계속 좀 사고 계세요. 물론 금액 자체는 적은데 이 효성이랑 그룹 자체가 뭐 지배 구조가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첫째 아들한테 완전히 넘긴 상태인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는 효성화학이나 효성 TNC를 샀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자사주 매입하는 걸 만큼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고
그 왕 회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은 SUV 차량의 그 점유율이 계속 세단은 낮아지고 SUV는 올라가요. 근데 SUV가 지금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50% 언더인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SUV가 무조건 70% 이상 간다 치면 SUV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는 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1.7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Q가 폭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 전용 타이어를 출시하는데 전기차가 될 경우는 순간적인 가속하는 힘, 그러니까 토크가 엄청나게 세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중량이 15에서 20%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가 엄청나게 빨리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쓰면 기존의 일반 타이어가 만약에 5년 정도 수명을 본다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약 3년 정도 수명이 짧고요. 네. 만약에 일반 타이어를 타고 그냥 전기차를 다니시면 1년 안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이 타이어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러면 타이어 소모가 빨라지면 당연히 타이어 코드 많이 쓸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타이어 코드 번호는 너무나 견조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에 대한 증설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 탄소 섬유만 해도 9,000톤, 그것도 상반기에 증설할 예정이고요. 2028년까지는 24,000톤까지 10배 이상 탄소 섬유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초고강도 탄소 섬유 이제 항공기 소재 쪽에 들어가는 초고강도 탄소 섬유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제 개발됐거든요. 물론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이런 계속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섬유하고 아라미드 비중이 10% 언더였다면 영업이익 단에서 지금 탄소 섬유 아라미드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023년에 한 15% 정도, 2024년에 20%까지 늘어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조금 빠졌어요. 한 9% 정도 연간으로 빠졌는데 내년에 다시 15%, 내후년에 다시 15%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볼까요? 얼마로 보셨습니까? 네,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한 매물대가 18% 정도 몰려 있는 구간이 41만 원에서 42만 원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한 41만 7천 원. 과거에 맞고 저항받아서 내려온 가격대거든요. 그거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네.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데 손절가는 좀 길게 잡아서 마이너스 20% 구간 한 27만 8천 원. 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 나오는 네. 33만 5천 원, 그러니까 28만 5천 원부터 33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한 매수가와 목표가는 41만 7천 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창한 본부장의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 이전에도 한번 공략했었나요? 봤던 것 같죠? 네, 어쨌든 한번 새롭게 네. 오늘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살짝 눌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네. 사우디랑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재건이라든지 인프라를 하게 되면 이런 전선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장에서 보면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시세 분출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화 유리 쪽도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큰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한 좀 시세가 계속적인 좀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전선도 저점에서는 좀 올라왔다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재건주들이 상승력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좀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이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라인 부분에서의 조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들은 이제 미국의 선거에 따라 조금만 좀 탄력이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코로나 봉쇄 정책이 또 완화가 되면 또 거기서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요. 부양책에는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은 좀 자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유가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의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변동성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뭐 실적 베이스라든지 지금 이슈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부근이죠. 1,700원부터 1,730원까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00원입니다. 사실 이제 2,000원 라인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력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95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 중간 라인까지 만약에 거래량 동반을 상승한 부분의 절반까지 좀 무너지게 되고 이제 11선 부분이 좀 무너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 있다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략주 대한전선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죠. 하장모 부장에 이어서 김지은 대표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이 종목은 지난주에 가지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전 좀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엄청 관리하시잖아요, 피부에 대해서. 별로 안 해요, 생각보다. 필러나 보톡스 엄청 맞으실 것 같은데. 엄청 안 맞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기요, 끝나고 남으세요. 안 맞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자연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래 40줄에 들어서면 굉장히. 뭘 40줄이요? 저 아직 39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제가 들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경로에서 죄송합니다. 전 아직 만으로 37이기 때문에 대표님 끝나고 남으시고요. 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왜요? 뭐 네, 가지고 그래서 오셨는데요? 필러가 글로벌로 5조가 네. 넘는 시장이거든요. 엄청난 시장이고요. 전 필러는 맞지 않았습니다. 보톡스는 조금 맞았어요, 턱에. 그러니까 인정할. 네, 네. 그렇습니다. 필러가 이제 보톡스랑 다른 점은 리프팅 효과까지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이제 BDD 방식의 가교제를 쓰는 게 대부분 95%고 이제 유일하게 이 회사가 DBS 방식으로 이제 가교제를 쓰는데 DBS를 쓰는 이유가 있었는데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그 지연성, 뭐 알러지 반응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뭐 점성이나 응집력이 탁월해서 굉장히 탄성도가 좋다. 그래서 DBS가 어떻게 보면 DBS 가교제를 쓰는 이 필러 방식이 프리미엄 필러로 상당히 소위 말하는 필러계 명품으로 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2025년까지 1,000억 넘게 돈을 들어서 캐파를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캐파로 늘리고 있고요. 실제 올해 매출과 이익이 50%대, 55%씩 성장하고요.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50%에서 2025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계속 50%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 미용 시장 내에서 이 필러 시장이 연평균 한 8% 정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체 필러 시장도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도 없고 탄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리프팅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필러의 판매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한 68% 되는데 이 중에 중국에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지연된 부분이지 중국 본토에 2023년 상반기에 이제 중국 본토 제품 허가를 받으면 중국항 필러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외에도 이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하는 거는 미국인데 미국은 정말 빠르면 2024년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입니까? 네. 저를 팔아서 지금 이 종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 종목 안 까먹습니다. 다음 주 혹시 안 오르면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목표 주가 얼마를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37,300원을 네.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가 37,300원이고요. 2차는 4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26,500원에서 3만 원 정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가격대에서 최소한 뭐 5% 이상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25,000원을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김지은 대표가 여돈 앵커를 물먹이면서 추천한 공략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의 나이는 아직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